원래 산성, 조상들이 쌓아놓으신 산성이고 이쪽이 대한민국에서 새로 축성한 성입니다. 복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축성에 가까우죠, 그죠? 저쪽에 있는 성곽이 그러면 신라시대 때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신라시대 때 산성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아마도 이제 조선조 때 와서 특히 유성룡 선생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때 대대적 개축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때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산성이 하도 많다가 보니까 산성마다의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이력도 없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축이나 보축을 하면서도 그 기록을 상세하게 남기질 않아요. 그 참못된 버릇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화성 같은 거 찍으면서 엄청나게 상세한 기록을 남겼잖아요. 의견을 남겼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이게 대한민국이 축성한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죠. 여기 아무도 그런 기록을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몇 년도에 했다라고 적어놔도 그러니까 그쪽 이력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우리는 이제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완전히 산을 돌아서 이쪽 오른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 성곽의 일단 이제 모습을 옛날 축성 형태를 놓고 보면 낙돌 쌓기를 했죠, 그렇죠? 여기에 또 산성 처음 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다시 복습을 간략하게 하면 우리나라의 산성이라는 이 관방유적이라고 그럽니다. 뭐예요? 군사시설, 방어용 군사시설이라는 뜻이죠. 관방유적. 이 관방유적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성은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한, 거의 유일한 유적입니다. 우리나라에 밖에는 이런 산성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을 여행하시거나 일본, 중국 여행하시면 거기도 성이 많던데 무슨 우리만 있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들의 성과 우리의 이 산성은 굉장히 다르다. 우리나라의 산성은 산에 있는 것이고 산에만 있는 것이고 한 도시를 삥 둘러서 크게 둘러막은 한양성 같은 것들, 수원, 화성 같은 거 이건 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산성이라고 부르질 않죠. 그 안에는 항상 주민들과 치소가 함께 항상 살고 있는 곳이죠, 도성은. 그리고 시골의 조그마한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둘러싼 성을 읍성이라고 그런다. 나간읍성이라든지 많이 보시죠? 개미읍성 이런 것들. 읍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군대가 주둔하면서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싼 성은 진성이라고 별도로 부릅니다. 이 산성은 뭐 하는 거냐? 피난시설이에요. 평소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텅 비워놓고 관리인들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다가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저 밖에 살던 주민들이 온갖 살림도구를 다 끌고 우마까지 끌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숨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농성을 하거나 유격부대로서 역할을 하거나 이러는 평소에는 비워놓고 전시에만 활용하는 피난시설이다. 이런 성의 형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일부 중국의 이제 동북 삼성 쪽에 고구려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부여시대 유적으로서 일부가 남아있긴 합니다. 일본에도 가면은 이제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규슈 북부 지역에 일부 산성의 형태가 남아있는데 한국에서 넘어간, 조선에서 한반도에서 넘어간 그 도래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외놈들이 이제 임진왜란 때 들어와서 전통을 가지고 우리 경상도 일대에다가 외성이라고 불리는 산성을 축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산성은 조선 특유의 관방시설이다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유럽에 있는 산성이나 성이나 중국의 성이나 일본의 성은 어떻습니까? 평시에 지배계층들이 군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그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논밭에 곡식들이 있었던 거, 거두지 못한 거 불 싹 태워버리죠. 이거를 청야라고 그럽니다. 들판을 청소한다. 그래서 청야. 청야 입보한다. 이 성 안으로 들어온다. 또는 청야 입성한다고 말합니다. 집에 쌀 한 톨을 남기면 안 돼요. 가축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외족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식량을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야 입성하는 그러한 전투용 시설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 산성은 이제 고대에는 주로 토성이었습니다. 흙을 두껍게 쌓아서 벽을 만든 토성이었는데 이것이 차차 석성으로 변하기 시작해서 삼국시대 말 이후 고려 조선에 와서는 전부 석성으로 구축이 됩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이제 쌓는 거지. 근데 그 쌓는 방법이 저렇게 막 생긴 돌들을 그대로 저렇게 쌓아서 맞춰서 쌓아서 지은 성을 막돌 쌓기, 또는 이렇게 돌멩이를 대강 다듬어요. 이렇게 대강 다듬어서 품자형으로, 한자의 품자형으로 이렇게 쌓아나가는 형태, 요걸 다듬돌 쌓기 또는 품자 쌓기라고 합니다. 이 품자 쌓기 같은 경우에는 대개 백제계 쪽의 산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천에서 보면 문학산성의 산성의 그 축성 형태가 품자돌 쌓기입니다. 다듬돌 쌓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백제의 유구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문학산에 있는 품자돌 쌓기는 그 훨씬 이후에 대한민국 초기에 1차 개축이 일어날 때 그때 쌓은 거예요. 사실 그걸 잘못들 알고 이거 백제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을 그렇게 돌로 쌓는데 쌓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경사를 비스듬하게 쌓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들여쌓기라고 합니다. 안으로 갈수록 경사를 이렇게 지게 해서 쌓기. 아니면 이걸 아주 직각으로 쌓는 형태가 있습니다. 밑에 지반이 좋으면 직각으로 쌓는 게 편하죠. 지반이 안 좋을 경우에는 들여쌓기를 하는 게 유리하죠. 직각으로 쌓는 경우에는 직벽 쌓기라고 합니다. 직벽 쌓기. 그리고 이제 이 성을 쌓는 축성을 하는데 바깥벽과 안쪽 벽 양쪽을 다 석축으로 쌓는 경우를 협축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한쪽만을 돌로 다 쌓는 경우를 편축식이라고 한다. 편축식. 그리고 협축식으로 쌓을 경우에 양쪽을 돌쌓기 했는데 가운데까지 저렇게 다듬어 나란히 저렇게 쌓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양쪽에 석벽을 쌓고 가운데는 잡석을 집어넣고 흙과 섞어서 다집니다. 이거를 매탁공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매탁공법. 그러니까 이제 돌으시면서 어디 산성 갔다 와서 그 산성이 어떻게 생겼다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하려면 석축성이야. 근데 막돌 쌓기를 했더라고. 그리고 직벽 쌓기더라. 그런데 협축이었어. 아주 매탁이 되구만.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석성을 보고 왔구나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 용어는 정리를 이제 해 두시면 뭐에 도움이 된다고요? 잘난 척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생은 잘난 척을 제대로 하는 재미가 있어야 사는 재미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계속 시켜드려요. 그래서 이제 석성을 쌓는데 그 형태가 몇 가지가 나타나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다. 가운데 계곡이 있다. 그래서 이 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계곡을 둘러싸고 성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성문을 만들고 문문을 만들고 이렇게 가운데 계곡이 있는 성은 대개가 넓게 되죠. 성이. 이런 성을 포곡식, 계곡을 둘러쌌다. 그래서 포곡식 산성이다. 대개 이 포곡식 산성은 그러니까 장기전을 하기 위한 성으로다가 구축이 되는 거죠. 대개 포곡식은 크죠. 대표적인 포곡식 산성이 서울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남한산성 같은 것들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포곡식 산성은 부산의 금정산에 있는 금정산성입니다. 금정산성은 하루에 못 돌아요. 한 사흘 잡고 돌아야지 돌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산성. 그 이제 포곡식 산성이 있는가 하면 요렇게 산이 있고 산의 중턱을 뺑 둘러서 쌓은 산성이 있어요. 매, 이게 산이 매잖아요, 우리말로. 매. 이거에 태를 둘렀다. 태묘식이라는, 태를 둘러서 태묘식. 이거를 유홍준의 문화유산 답사기에까지도 태묘식 산성과 포곡식 산성이 가장 표준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대개는 그 다음에는 이 태묘에다가 포곡을 병합한 이런 흉식 또는 병합식 이런 산성들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또는 두 개의 봉우리를 이렇게 이어서 말 한 장처럼 이렇게 된 거를 말식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잘난 척 하려고, 남들이 함부로 맘먹지 못하게 하려고 용어를 발명해내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우겨대면 그게 이제 학문적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용어들이니까 그런 거에는 기죽지 마시고 태묘식하고 포곡식의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성 올라가면은 그 중간에 부분으로 치성이 나타난다든지 뭐 여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번에도 공부한 바가 있죠. 그건 돌면서 이제 보시기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 산성은 협축식의 내탁공법으로 축성된 석성이고 포곡식 산성이에요. 포곡인데 가운데 골짜기가 그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질 않아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태묘식으로 다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학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고, 그건 학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한번 내세우면 그걸로 고집을 세우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 이 벽이 굉장히 두껍죠. 그죠? 두텁죠, 이게 폭이. 이렇게 두텁게 벽을 쌓는 형태는 대개 신라식 석석입니다. 그 저쪽도 상당히 처음에 이제 두텁게 뜬 모습인데,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두껍게 쌓은 건데, 대표적인 게 보원에 가면 삼년산성. 삼년산성이 대표적인 신라식 석석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왜 이렇게 두껍게 했을까요? 여기 올라가서 밑에서 그냥 쌓으면 될 텐데, 여기 이 위로 뭐가 다녔어요? 마차, 무기, 운반기, 장비, 이런 것들이 성벽 위에까지 올라와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두껍게 벽을 두껍게 쌓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도 이 위가 이랬었겠느냐? 이렇게 돼 있었으면 병사들이 여기 뛰어다니다가 발이 빠져갖고 발목 부러지고 난리 났죠. 못 뛰어다니죠. 이 위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흙으로다가 덮었던 겁니다. 다. 근데 지금 이제 복원하면서는 흙으로 덮어봤자 비 오면 계속 씻겨 들어가니까 위를 포장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뭘로? 마사토와 흙을 섞고 석회를 섞어서 궁궐을 포장한 것 같이, 궁궐길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던, 그걸 고화토라고 그러는데, 토목학에서 고화토로 위를 덮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막 뛰어다니면서 우마가 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모습이었겠지. 천난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저 바로 위가 정상입니다.